강기선은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네, 증시 각도기 곽수환준입니다. 네, 각도기 부러졌습니다. 오늘도. 또 부러졌나요? 네, 또 부러졌습니다. 이틀 연속 부러졌는데 와 이제는 제가 내일 한국 시장을 예측할게요. 폭락합니다. 내일요? 내일 폭락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제가 이렇게 폭락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 폭락합니다. 그냥 무조건 빠진 날이에요. 내일 한국 시장. 야, 네. 이틀 연속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한국 시장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야, 설마 파란불로 마무리될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저 미국 한국 시장이 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코스피는 거의 보합 가까이 끝났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0.02%. 아니 이게 오늘 코스닥. 조합 끝날 날이 아니었잖아. 그쵸,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코스닥은 한 마이너스 0.18% 아, 네. 떨어져서 끝났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했는데 한국 시장은 왜 떨어졌냐에 네.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뽑아 보니까요. 외국인은 샀죠. 외국인은 코스피에선 샀습니다. 그렇죠, 샀죠. 네. 이 외국인 사게 돼 있거든. 근데 야, 외국은 이제 조막손이야. 외국인 사도 아무 의미가 없어. 아, 진짜 시장 많이 바뀌었네, 진짜. 네. 옛날의 전통 속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빠졌던 이유를 보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왔습니다. 네. 102명으로 기록이 됐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국내 발생은 69명에 그치고 해외 유입이 33명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슨앤존슨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코로나 백신 임상을 중단했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 선물이 잠깐 흔들렸고요. 오전 9시 몇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국내 시장도 조금 하락을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11시 기준으로 이제 기관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연기금 쪽 위주로 나온 것 같은데, 요 세 가지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증시 각도기에 오전에 이제 상승 예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이 네. 그래서 네. 두 번 주기나? 네,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에서 또 사실 이거 배터리 데이 때 했던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20일 날 이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배터리 데이 때는 사실 한 달 내에 서비스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를 거의 약속을 지켰네요. 네. 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근데 이번엔 사실 베타 버전이고 이제 전문가와 신중한 운전자 등 소수의 사람에게만 한정되어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C넷이라는 기술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예측을 방송해주는 회사. 네, 네, 예측을 잡지 그쵸. 쪽에. 네. 예, 여기에서 예측을 해주는 말에 따르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뒷자리에서 SNS를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완전 자율주행은 아닐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여전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그 시점이 왜 이렇게 급했느냐라고 보니까 웨이모 있잖아요. 네. 구글의 웨이모가 애리조나주에서 일부 아주 시골 약간 이제 좀 한적한 동네에서 일부 제한적 수준의 자율주행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타겟팅은 주로 이제 직접 운전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네. 사실은 뭐 자율주행 거기서부터 써 먹어야 되겠지. 그 셔틀 같은 그런 개념. 네. 어쨌든 뭐 그런 게 떠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 아마도 여기도 아리조나 같이 좀 사람들이 덜 있는 곳. 그 아리조나 주변 다 사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는 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지 않겠는가. 근데 어쨌든 시작하는 건 중요하죠. 로보택시의 첫 번째 시발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네, 캠트로닉스는 12% 정도 올랐고요. 엔지스 테크놀로지 8%,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4% 정도 올랐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한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냈습니다. 요즘 어닝 서프라이즈가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LG 화학, 그러면서 오늘 한샘까지 발표를 했는데 공통점은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고 주가는 빠졌습니다. 네. 네. 일단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늘어났고요. 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6% 늘어났고요. 컨센 대비도 상승을 했습니다. 야, 진짜 집콕이 대세였네요. 네. 그쵸. 인테리어 업체도 완전 좋네. 진짜. 실적 정말 좋은데 4분기도 좋을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주가는 빠졌습니다. 네. 예,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목표가는 좀 많이 올렸거든요. 91,000원에서 123,000원으로 35%는 상향을 시켰지만 그래도 이제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 안 사는 거 아니야? 이제 텐트에서 사는 거 아니야?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집안에 살기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제 다 바깥으로 막. 바깥으로 나가고 근데 싶어서. 이제 반발 작용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오히려 내년 이맘때쯤 되면 코로나 끝나고 내년 이맘때쯤 되니까 그 캠핑 열풍,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지 캠핑 모르겠어요. 열풍이 사실 불긴 불었거든요. 이번 네. 코로나 초기 때. 네. 그래서 관련주들도 많이 뜨고 뭐 이랬었는데 모르겠네요. 끝까지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못 나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말마다 보는데 이제 점점 강원도로 가는 차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엄청나게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차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요거는 진짜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네. SK 바이오팜이 일본에 세노바메이트 이제 5,800억 규모 기술 수출을 공시를 했습니다. 일본에 네, 일본에 발표를 했고요. 세노바메이트는 뭐냐면 SK 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성인 대상 부분 발적 치료제입니다. 네. 이번 계약이 선급금은 540억 원 정도. 그다음에 허가 및 상업화 달성에 따른 기술료, 마일스톤이라고 부르죠. 요게 한 5,240억 정도 되고요. 매출액의 두 자릿수 %에 해당하는 로열티까지 수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1조 정도 되거든요. 바이오팜이. 네네. 그거에 비해서는 5,800억 규모의 기술 수출은 상당히 작은 규모잖아요. 보통 에러가 나오면은 막 상한가 가고 이러는데 네. 뭐 시총 1조짜리 시총 뭐 10조짜리가 10조짜리 뭐 기술 수출 나온다 이러면은 정말 대박 뉴스인데 네. 이거는 사실 규모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10% 오른 16만 2천 원의 거래가 일단은 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한국의 CMO 회사라든가 바이오 회사들이 점차 뭔가를 더 잘해가니까 분명히 이게 잘 돼서 새로운 산업군, 주요한 산업군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시장 전망을 몇 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달러에 대한 포지션인데요. 연말까지는 달러 쇼 포지션을 추천을 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랑 이제 미국 선거로 인한 리스크가 달러와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1,150원을 제일 바닥으로 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주로 올수록 더 아래쪽을 보는 그런 예측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 떨어지면 더 낮게 보게 되죠. 그렇죠. 네. 사실 환율은 예측하지 말자는 주의가 어려워요. 진짜. 그렇죠. 이건 뭐 맞출 수가 없어. 네. 근데 연말까지 낮아진다고 하니까 어디까지는 낮아지나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이 연말까지 FDA 긴급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화이자에서는 이달 말까지 3단계 임상에 대한 포괄적 정보 공개할 예정이고요. 모더나에서는 다음 달까지 3단계 임상 1차 중간 분석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디가 먼저 긴급 승인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전에 그 빌 게이츠가 예상을 했잖아요. 화이자가 할 거다. 그렇죠. 네, 과연 그렇게 될까 한번. 이게 바이오엔텍하고 하죠, 독일에.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가능성을 60% 정도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1월 3일날 미국 대선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것을 블루웨이브라고 칭하는데요. 네.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근거로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주요 경합주에서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뭐 언론마다 좀 얘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언론에서는 경합주에서는 아직은 모른다라는 얘기도 하고 네. 뭐 이번 골드만삭스 예측에서는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이 우세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보니까 설문조사들을 이렇게 하는 게 여론조사를 하는 게 대상이 모집단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네. 1,000명 내외 막 700몇 명 이런 것도 네. 있어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대륙인데 표본이 좀 작은 게 아닌가. 너무 믿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밑바닥에서 전해주는 저작거리 여론은 지금 박빙입니다. 박빙이에요. 특별히 그렇죠. 교회 집단은 친트럼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남부나 이 교회가 한국이 생각하는 교회하고는 근본적으로 규모가 틀려요. 그 영화들 보시면 성경에 손 얹어놓고 대통령 선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힘 세죠. 네, 그래서 아직 저는 예측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 태양광 시대에는 은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하엘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은은 태양광 중심의 글로벌 인프라 경기 부양의 확실한 수혜자로 돋보인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태양광 투자는 18%에 이르는 은의 산업 수요 그리고 10%에 이르는 은의 총 수요를 차지를 한다.
이렇게 태양광 투자가 은행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태양광 그 몰랐네요. 판넬에 일부 은이 쓰인 모양이네요. 네. 네. 그리고 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 세계 태양광 설비가 50% 증가할 것이다라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네. 전망을 했습니다. 네네. 네. 사실 그 골드만삭스가 올해 초에 은 투자를 추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은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올랐죠. 목표 주가를 30불로 봤는데 30불까지 도달하면서 이제 거래를 중단을 했다가 최근에 24불 정도까지 빠지면서 다시 이제 거래를 재개를 한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네, 골드만삭스가. 네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ESG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ESG는 environment, 그다음에 social, 그다음에 governance.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그리고 지배구조.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ESG 측면에서 네. 기업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TSMC도 지난 7월에 RE100이라고 하는 Renewable Energy 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100% 채우겠다라고 하는 캠페인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요게 참여한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구글, 월마트, GM, BMW, 뉴발란스, 네슬레, 스타벅스, 뭐 유통사부터 IT 회사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263개사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대기업들이 사실 이 RE100 이런 캠페인에 참여를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은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이렇게 하면 한국의 LG노텍이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해야지 채택이 되겠죠. 예전에 뭐 지금 애플이 엄청나게 많은 신재생 64기가인가 하겠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이게 제가 다다음 주쯤에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독일 책방에서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래된 네? 얘기죠. 예, 10년 넘은 얘기고요. 사실 더 흘러가면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이게 그 유럽과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이것과 관련된 주요한 책이 하나 있어요. 물건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의 저변의 인식을 바꿔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우리는 공멸한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되든 안 되든 컨셉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에는 사람이 참여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고정이 되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사실 테슬라가 처음에 테슬라 S 팔 때 어떻게 팔았어요? 테슬라 S를 사면은 그 환경에 참여하는 어떤 선진적인 사람이고 환경주의자고 그러면서 어떤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면서 유명한 배우들 태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비싼 차를. 그러면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캐치하냐는 건데 당연히 애플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은 이거를 우리는 이런 기업이야.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면 바꿀수록 환경이 파괴되는데 네. 우리는 환경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랬잖아. 충전기 안 준다 그랬잖아요. 충전기를 안 줌으로써 전 세계의 뭐 어떤 우리가 탄소 발생에 얼마를 줄인다. 웬걸 우리는 갖고 우리는 또 따로 사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오히려 더 발생. 충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더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뽐떼 나는 이 ESG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이거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도태될 수가 있고 네. 실제로 그게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JBS라는 브라질에서 제일 큰 유가공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브라질 삼림이 벌채된 구역에서 사육하는 소를 구매했다라고 비판이 일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노르웨이 연기금에서 투자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네. 사실 실적은 역대급으로 실적이 계속 좋게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노르웨이의 연기금의 보이콧 때문에 올해 주가가 25%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뭐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더 심하지. 네. 네. 그리고 또 이 ESG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바이든 후보의 이제 공약을 볼 때 2025년까지 탄소 조정세를 도입할 것이다.
이 공약을 보면은 탄소 조성세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나라에서 수입을 할 때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 그게 탄소 조성세라고 합니다. 네. 이 공약을 보면 사실 바이든이 되면은 더욱더 강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놀랄 만한 게 유럽에서 이 국제 회계 기준이죠. IFRS의 네. 규정을 어떻게 바꾸냐면 ESG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느냐 그거를 네. 수치화시켜서 무형 자산으로 자산 가치로 반영을 하겠다. 네.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ESG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자산 가치가 확 커질 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한국 분들도 이제 몇몇 분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쓰고 있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회가 또 있다는 얘기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참 얕게도 과연 무슨 이슈가 터졌을 때 거기에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가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 분명히 투자의 기회가 있긴 한 거고요. 기업들 입장에는 상당히 위기일 수 있죠. 옛날에도 뭐 공해물질 덜 발생시키게 하자 이러면 막 난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 글로벌 밸류 체인의 큰 애들이 이렇게 하면 한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투자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효성 TNC라는 회사는 이제 버려진 페트병에서 뽑아낸 재활용 원사인 리젠이라는 거를 생산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썼었는데 이것 대비 사실 1.5배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이 다 사간다고 합니다. 네, 네. 네, H&M, 유니클로, 아디다스 이런 데서 1.5배 비싸지만 네. 환경을 생각한 제품을 구매를 하겠다. 사실 잘 원가가 팔리죠.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 얘네들은. 원가도 근데 기존 거 대비해서는 한 2배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두 배 들어봐야 얘네 마진으로 따지면 별거 아닐 거거든. 그럴 그러니까 수 이게 있죠. 이렇게 광을 내고 싶은 거지. 음. 광을 낼수. 죄송합니다. 말을 좀 너무 이렇게 험하게 해가지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광 내고자 하는 욕구들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네. 오늘 시멘트주들도 좀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올랐는지를 보니까 또 ESG 관련돼 있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네, 국내 시멘트 업계가 이제 쓰레기를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이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는데요. 이 폐자원 활용한 원재료 및 연료비 절감 효과가 150억에서 한 2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사실 한 30년 전부터 이 방법을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국내는 이제 국내 시멘트사들은 앞으로 이 순환자원 사용 비중을 향후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로 불을 뗀다는 건지 시멘트에 넣는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예전에 이거 갖고 엄청 이슈 됐었거든요. 네. 네. 어떤 이슈? 쓰레기 시멘트 써가지고 일본에서 들어온 쓰레기 시멘트를 썼는데 라듐 방사능이 나온다. 방사능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거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신기하네요. 세상 알다가도 모르겠네. 유지경이네. 네. 쓰레기를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때 우리는 쓰레기를 쓰면 안 된다는 입장. 그래서 중국 시멘트가 더 깨끗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시멘트는 시멘트 반드시 중국 걸 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더 ESG에 맞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세상 유지경이다. 그때 진짜. 방사능이 그때 당시에 수입했던 폐기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네. 아니면 이 방식 자체에 어떤 뭐 결함이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왔으면은 뭐 그 원료의 문제일 가능성 높겠죠. 네. 그렇죠. 음. 아무래도 네. 그래도 앞으로 ESG가 대세인 건 어쩔 수 없고요. 투자자 네. 입장에서도 이쪽에 귀를 기울이면 많은 투자 기회가 보일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집중을 하고 네. 있죠. 네. 예. 내일은 시장 폭락합니다. 네. 예, 오늘의 무료 광고는 네. 오늘은 프린트 엉클 업체네요. 프린트. 네. 광주광역시에서 1인 온라인 재본집을 운영하는 엉클 프린트입니다. 네. 그 3년 전에 영어 강사 생활을 하시다가 접고 이렇게 프린트하는 출력 전문점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은 하셨는데요. 현재는 관공서 및 기업체 이런 뭐 보고서 같은 거 여러 개 만들 때 뭐 논문도 하겠네. 뭐 이런 것들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등교 자체를 안 해서 네.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광고 내고 해서 신받고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무탈하게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죠. 이걸 네. 온라인으로 보내면 우편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그 독일 책방에서 했을 때 책을 꺼내들지 못한 책이 하나 있었잖아. 네. 그 세스클라만의 안전마진. 안전마진. 그게 제본 책이었거든.
저작권이 없는 책이라서 내지를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저작권이 없는 책이라고요? 그냥 번역한 거예요. 저작권이 없어요. 한국에 번역이 안 됐어. 근데 그냥 사적으로 번역한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프린트해서 사실은 1929년 대폭락이라는 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려고 출판사에 한 얘기하니까 5,000부 정도를 찍어야 되는 2,000부인가? 2,000부인가를 찍어야 된대. 그래서 그걸 같이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2,000명을 어디서 구해 그거를, 그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또 저작권의 문제인가?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저는 그건 어떻게 세상의 유지경이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논문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기출 문제 그런 거를 모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하니까 광주광역시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전국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이버에 엉클 프린트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엉클 프린트 치셔가지고 출력하실 거 있으면 신속한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편집 지원까지도 가능하시다고 하고 대량 주문도 오케이. 대량 주문은 오케이가 아니고 땡큐지. 그러겠죠? 네. 네,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폭락을 기대하고 오늘 시장 접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장이 다 있어 정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오늘은 사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좋았잖아요. 네, 잔고가 증액됐어요. 네, 그렇죠. 네, 계좌들이 더 성장했어요. 증식했어. 근데도 시장은 이렇게 무너져서 참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제 탓입니다. 내일 방송에서는 하락을 내 예측하시길 탓이오. 바라겠습니다. 내 탓이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